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최근 100K를 넘기고 비트가 힘있게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받으면서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팔아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혹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아직 투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긴 조정 움직임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다가도 이내 조정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포모와 함께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향후 흐름과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도 개인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보다 큰 영향력과 빠른 정보력으로 먼저 움직이는 기업, 기관, 국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록 약 51만 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38만 6,700개, 테슬라 약 12,000개, 그리고 미국 정부 약 21만 4천 개, 네로라 하는 미국의 큰 기업들, 세계에서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미국은 왜 어떤 의도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가져보셨을 의문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제1패권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과 막대한 자금력, 산업 장악력을 갖춘 세력이라 불리는 그들의 블록체인 시장 장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산업을 선도한 것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1913년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사가 시작한 대량 생산 시스템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빅테크 기업들을 내세워 IT 산업에 기반한 3차 산업을 이끌어온 것도 미국이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산업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베일에 쌓인 자리에 중앙은행 없이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합니다. 제네시스라는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명명한 것으로 창세기,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태초의 시기, 미국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계 경제를 대침체로 몰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 당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활동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경색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 내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중앙은행인 페드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서와 첫 블록인 제네시스에 담긴 비판 메시지에서 잘 알 수 있듯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 부패한 은행과 중앙정부를 저격하며 비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를 열고자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프로젝트는 기존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인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초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비트코인 첫 등장 이후 한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미국 정부는 2013년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서 파열이 키워나가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의 핀센이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규정하고 자금 세탁, 마약, 테러, 조세 회피에 사용될 위험성을 언급한 2013년 발표 지침을 보면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곱게 보지 않는 동안 틈새 시장을 노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라이벌인 아시아의 강대국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초기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채굴업과 함께 거래 플랫폼 또한 크게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러한 배경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창펑자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하필 이때부터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한 탓에 바이낸스는 본사를 홍콩으로
옮기게 됩니다. 홍콩에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거래소가 된 바이낸스는 어떤 전략을 쓴 것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세계의 기축 코인으로 USDT를 자리매김시킨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이전에는 코인 거래를 할 때 각각의 코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과 리플 등 원하는 코인 간의 직접적인 가치 교환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 코인으로 들이면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지금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실물 경제에서 미국의 달러가 현재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의 기축통화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USDT가 된 것이죠. USDT는 테더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를 의미하는 USD에 테더의 T를 붙여서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코인 투자자가 1달러로 1USDT를 사면 테더사는 1USDT를 주고 본인들은 투자자에게서 받은 1달러를 축적했습니다. 그렇게 테더사는 자신들이 선점한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꾸준히 달러 지배력을 키워왔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이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본인들 외에 달러 자본력을 키워오면서 다른 한편으론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되는 탈중앙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리 잡은 테더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테더사는 중국계 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들과 친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설립한 창펑자오도 중국계 캐나다인인데요. 실제로 테더사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달러로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로 인해 2021년과 2023년에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때 암호화폐 시장은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과 관계가 깊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의 유착관계, 시세 조작, 지급준비금 부족 이슈 등 테더사는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미국은 이런 테더사를 틈틈이 견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한 굳은 결심과 함께 말이죠. 미국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미국은 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가 그 구성원이었는데요. 이들이 협력 조직을 구성한 목적은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에 맞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계 코인인 USDT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시장 파이를 키워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죠. 이들이 만든 코인이 USDC입니다. USDC는 달러를 의미하는 USD에 서클사의 C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고요. USDC가 USDT와 가장 크게 차별화한 점은 바로 미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USDC는 매월 감사를 통해 달러와 1:1 패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계 감사 또한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USDC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는 공인 자격도 부여했는데요. 공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USDC는 미국의 서포트를 톡톡히 받으며 생태계 확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도권, 특히 미국의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관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큰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코인베이스는 2018년 기관 및 대형 투자자들을 겨냥한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보관, 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USDC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서클사와 함께 USDC를 공동 발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USDC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미국은 산업의 초기 선점주자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SEC, CFTC, 미 재무부에서 바이낸스와 그 창립자인 창펑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박받던 창펑자오는 2023년 11월 CEO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창펑자오의 사임을 전후로 미국은 블랙록을 내세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주게 됩니다. ETF 승인을 시작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솔라나가 작전명으로 나와서 놀라셨죠? 솔라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개발팀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미국 코인입니다. 솔라나는 2022년도 말에 파산한 FTX 거래소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FTX의 창립자인 샘 뱅크먼은 거래소 파산 전까지 막대한 규모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액수가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미국 정치 역사상 역대급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정황상 FTX의 투자로 만들어진 솔라나는 미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초 FTX는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게 되고 솔라나는 80%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솔라나는 이후 하락분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화려하게 비상한 솔라나, 그 뒤에는 미국의 숨은 작전이 있었습니다. 시바이누 위프, 봉크, 플로키, 팝캣, 올 8월 단기간에 급등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입니다. 이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을 때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라나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USDC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솔라나 생태계에 USDC 독점 시스템을 결합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코인, 소위 미국 코인인 USDC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다음 작전은 기존의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 루트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활발하게 투자하고 거래해온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을 실물자산,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RW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토크니제이션,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면 자산을 조각화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매수하고 지분별로 소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입니다. 애플 $247, 테슬라 $400. 주식은 최소 한 주 단위로 사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 여력에 맞게 5만 원, 10만 원 가지고도 투자에 참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의 원리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예술작품, 주식 등을 토큰화하면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된 투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함께 현실금융의 사모펀드를 토큰화해 비들펀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펀드는 보통 고객들로부터 예치된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블랙록이 만든 비들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비들펀드는 현금을 받지 않고 USDC를 받습니다. USDC? 맞습니다. 비들펀드는 미국의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를 예치받습니다. 그리고 USDC를 가지고 투자를 하죠. USDC로 투자를 한다고? 어디에? 라는 질문이 따라올 텐데요. 바로 이것이 미국의 큰 빌드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예술작품, 주식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해서 이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축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법적 신뢰도와 가격 안정성이 아주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텐데요. 현실 세계의 화폐, 달러와 1:1 패깅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권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라이센스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USDC에 꼭 들어맞는 자격 조건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2018년 만든 컨소시엄의 목적 기억나시나요? 고객은 1달러를 서클사에 예치하고 1USDC를 받습니다. 서클사는 암호화폐 산업에 유입되는 달러를 흡수합니다. 1USDC를 가진 투자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펀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펀드, 비들펀드의 말이죠. USDT를 가진 투자자도 비들펀드에 참여하기 위해선 USDC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블랙록의 비들펀드는 다양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USDC로 환산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줍니다. 보이시나요? 미국은 이렇게 USDC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들펀드를 통해 USDC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그런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가 시중 달러를 흡수하는 구조를 통해 현실 세계의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것이죠. 코인베이스와 서클사의 컨소시엄, 바이낸스 CEO의 사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솔라나, 블랙록.
미국은 1, 2년이 아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 흘러왔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온 패권을 놓지 않는 것. 어쩌면 더욱 강력해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0K를 돌파했고 미국의 수많은 자산가, 기업가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트와 가격과 뉴스들로 매일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뒤에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솔라나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알트코인이 대장격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최근 시작된 알트 시즌의 장 초기 여러 코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페페는 제가 일전부터 지지저항 잡아들인 구간 기준에서도 6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된 폴 애킨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으로 연결하는 암호화폐 전문 기술회사의 주요 고문으로 활동해온 그를 SEC 위원장에 임명한 트럼프, 그리고 비들펀드의 블랙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왼쪽은 주봉, 오른쪽은 일봉 차트입니다. 이 코인은 일봉상 저점 대비 237%, 주봉상 저점 대비 290%가 상승한 상태로 약간의 조정 후 지금도 아주 강하게 반등 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소위 미국의 서포트를 톡톡히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당 코인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와 함께 미국 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후의 흐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지와 저항도 잡아드릴 예정이니 텔레그램도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장악을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코인들, 차트 분석과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카톡 링크는 들어오셔서 숫자 4와 미국 이라고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